지금 함께 라이브로 즐기고 계신 전 세계 모든 분들은 아마 럭키 피플이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 학장님과 방송부가 정말 수개월간 엄청난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쿠팡 파트너스의 우리 정 과장님과 우리 김미경 학장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영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쿠팡 파트너스 강사 정 과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쿠팡 파트너스 하면 국내 최고의 강사가 바로 정 과장님이십니다. 근데 정 과장님은 그럼 쿠팡 파트너스 본사 직원이냐? 절대 아니죠. 그죠? 네. 근데 정 과장님은 원래 그 다국적 기업 제약회사에 다니잖아요. 네, 그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다국적 회사, 제약회사 다니면 어쨌든 와이프는 돈을 안 벌죠. 지금 네. 그죠? 육아만 하고 있어. 네. 그러면 이제 정 과장님 같은 경우는 다국적 제약회사 다니면은 그만하면 돈을 충분히 벌 텐데 왜 부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왜 남자가 부업해야 됐는지. 일단 첫째가 태어나고 나서 네. 첫째가 1살 때 되게 많이 아팠어요. 그때 제가 원룸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원룸에 사니까 뭐 어떻게 간호하기도 힘들고 우면은 또 한 사람은 자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좀 무리해서라도 집을 좀 넓혀서 사자 마음을 먹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또 그 교육관이 이제 너는 10원도 못 준다. 성인이다. 10원도 못 준다가 교육관이에요? 그래서 10원도 못 준다. 근데 제가 결혼을 좀 빨리 했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 제일 빨리 해가지고 몇 살에 했어요? 30살에 했는데 요즘은 30이면 좀 빠른 거죠.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을 살려고 대출을 막 받는데 네. 한도가 걸려서 못 사는 거예요. 어떡해. 빌라를 샀는데 그때 당시에 돈을 모아놓은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 대부업에 손을 대가지고요. 아니 제1금융권에서 받는 게 모자라서 네. 대부업체에서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자가 쓸 거 아니야? 일단 빨리 사고 싶어서 어... 빨리 갚으면 되지 해서 그때부터 원래 저는 그 경제적인 거 그렇게 뭐 신경을 안 쓰던 사람이었는데 예.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업 그 대부 대출 갚으려고 네, 부업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것저것 무슨- 되게 무슨- 많이 해봤어요. 뭐 해봤어요 부업? 제가 처음에는 다 얘기해봐요 솔직하게. 중고나라에서 어, 그 노트북을 싸게 사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막 하는 거죠. 어머머 근데 애썼다. 시트지 붙이는 걸 제가 잘하거든요. 어. 그 원래 종이접기 이런 것도 잘하고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 시트지를 예쁘게 붙인 다음에 어머 짠하다.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조금 저 근데 노트북을 좀 좋아했어요. 대학원 때 뭐 이렇게 이것저것 노트북 사서 팔고 이렇게 원래 그러다가 싸게 나온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싸게 사서 팔면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한 2, 30만 원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재밌다 그래서 좀 하다가 네. 이것도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또 그때 당시에 뭐 상품권을 사고 파는 것도 있어요. 문화상품권이니 어머 애썼다 야. 백화점 상품권 세상에. 그거를- 저기 써있어 인생 좀 아는 정 과장. 네, 어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또 했어. 어머. 그것도 중고나라에서 애썼네. 이것저것 진짜 많이 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유명한 스마트 스토어도 해봤고 네. 페이스북 마케팅도 해봤고 뭣도 해봤고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네. 그 이런 거 저런 거 공부하는데 쓴 돈이 엄청나다며요. 네. 이걸 말해도 되나? 얼마나 썼어요? 공부하는. 1,200만 원 정도? 아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쿠팡 파트너스로 빵 터진 거잖아. 제대로 수입이 생긴 거잖아. 네. 네. 제대로 된 수입은 쿠팡 파트너스부터였던 것 같아요. 뭐 네. 그때 쿠팡 파트너스에다가 네. 글을 올리셨어요? 이제 네, 블로그에다가 블로그에다가 글. 어. 네, 네. 글 올리고 어땠어요 수익이? 첫 달에 네. 50만 원을 벌고 다른 걸 다 좋았다. 접었어요. 일단 이걸 몰빵하면 되겠다. 중고나라 이제 끊었어. 중고나라 끊었어 이제. 아유. 그래서 두 번째 달에 110만 원, 어머. 세 번째 달에 160만 원 이렇게 벌었는데 어. 제일 많이 벌 때, 그러니까 저는 직장인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시간을 막 많이 투자할 수는 없어요. 애 둘도 키워야 되고 제가 뭐 많이 하진 도와드리는 뭐 건 본인이 다 키운 것처럼 말해. 아니지만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도
그리고 또 시간을 내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뭐 하루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했는데 그거 치고는 많이 벌 때는 한 200만 원도 벌으니까 네.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죠. 근데 워낙 그 디지털 관련한 공부를 1,200만 원이나 들여서 많이 해서 그런지 네. 쿠팡 파트너스에 대한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그걸 남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까지 되게 빨리 된 것 같아. 네, 제가 그죠? 주변에 제 뭐 막 인터넷 마케팅하는 그런 친구도 있고 해서 직접 과외도 받고 제가 좀 그런 친구한테도 돈도 주면서 그냥 배우고. 맨입으로 하는 수 없잖아요. 그 친구한테 무슨 돈을 줘 그냥 가르쳐 달래지. 밥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또 좀 이것저것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 지금도 현재 다국적 기업 그 제약회사 다니시는 중이죠? 네, 그럼요. 연구원. 과장이라서 정과장. 네, 네. 거기 과장이라서 네. 정과장인 거구나. 네, 네, 그 지금 거기 제약회사에서는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제약회사에서는 그 품질 보증 업무인데,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네. 약의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잘 어려우실 거예요. 약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래? 약팔인가? 약팔인가? 약쟁이는 약쟁이 아니죠. 약쟁이 나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쿠팡 파트너스도 하고 계신데 네네네. 지금 그러니까 난 요즘 30대 남자들이 너무 기특한 게 그렇게 직장 다니면서 투잡을 한다. 네. 너무 열심히 살아. 그런 라이더 하는 친구도 있고. 어머. 그런 저희 배민 라이더 같은 그죠? 거. 그런 거 라이더 그거 하는 친구도 있고 또 뭐 대리운전 주말에 막 대기업 다니는데도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진짜 저는 그것까지는 안 해봤거든요. 여러분의 남편들은 어떠십니까? 그 대신 저는 식당 알바는 해봤습니다. 주말에. 네. 식당 알바도 해요? 네네네. 네. 진짜 열심히 산다. 야, 그러니까 집 사고 뭐 애들 키우고 이러려고 참 요즘에 젊은 남자들 너무 똑똑하고 너무 기특한 것 같아. 왜 우리 때 남자들은 그렇게 네? 열심히 사셨죠. 아주 주말에 그냥 소파에서 그냥 자,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네. 정말로 쿠팡 파트너스가 부업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업으로서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네. 저는 또 작년에 여기 MKY에서 또 시작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막 50대 수강생, 뭐 60대 수강생 할 거 없이 어. 이게 제일 쉽다라는 반응이 제일 많았어요. 이게 제일 쉽다. 네, 그게 네.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렇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네,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뭐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냥 프리랜서 수익으로 잡히는 거니까 언제 아, 바로 시작할 수도 있고. 당장 시작할 수도 있고. 네. 쉽고 바로 시작하고 수익화하기도 빠르고. 네, 쿠팡 아이디 다 하나씩 있으시니까 맞아요. 바로 가입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쿠팡에서 물건을 배달해서 썼다면 이제는 내가 바로 네. 쿠팡과 연결해주는 네. 그런 마케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쿠팡의 외부 마케터 역할을 쿠팡에 해서. 있는 제품을 음. 대신 팔아주는, 소개해주고 팔아서. 커미션 받는 아. 이런 일을. 네,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미니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투잡할까 망설이지 마세요 라고 써놨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BC에 탄압한 이유, 이런 좀 재미있는 내용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온라인 투잡은 이렇게 이거 모르면 풍전등화다, 뭐 이런 얘기로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으신가요? 라고 제가 써놨는데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 시대, 그 다음에 재택근무의 시대, 또 재테크의 시대가 또 됐죠. 그 다음에 온라인 접속을 강요받는 시대. 그래서 요즘 지금 대학생들은 뭐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더라도 제주도에서 수업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 사람도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죠. 온라인으로 누구나 돈 벌 수 있는 시대다라는 거. 근데 이거를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 그냥 뭐 할까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정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 우리가 온라인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이마트가
사상 첫 적자 전환을 했다는 뉴스 기사가 떴었어요. 300억이나 적자를 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마트 못 가니까 그런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기사가 2019년 8월 기사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이죠.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이렇게 이마트가 적자를 봤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마트 할인점 있잖아요. 그 매출이 4.6%나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봤더니 또 쿠팡이 같은 해 2019년에 이렇게 매출 신장을 했습니다. 4.4조에서 7.2조까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쿠팡 온라인에서 이미 코로나 전에도 온라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아졌었고, 그 다음에 이마트에서 그만큼 이마트의 매출이 뺏긴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거기에 불을 붙였기 때문에 2020년에 22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7조에서 22조니까 2020년에만 3배나 증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투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것저것 정말 많다는 거. 뭐 주식, 뭐 스마트 스토어, 뭐 유튜브, 전자책, 이모티콘, 뭐 페이스북, 다양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런 것들 거의 대부분 제가 해봤습니다. 여기 제가 사실 안 해본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딱 하나를 제가 정해 드린다고 했죠. 뭐냐? 당연히 이 쿠팡 파트너스인데요. 쿠팡 파트너스는 뭐 다른 어떤 것보다 좀 빨리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우리가 혹시 중고나라,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고나라에 글 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글 쓰고 사진 올리고, 아니면 요즘 당근마켓도 많이 쓰시는데 여기에 글 쓰고 사진 올리고, 이런 중고 제품 판매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블로그에다가 똑같이 사진 올릴 수 있고요, 글을 올릴 수 있어요. 어떻게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잘 팔릴 수도 있고 좀 덜 팔릴 수도 있지만 팔리긴 팔립니다. 그래서 쿠팡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가 잘 된다 그러면 소개비, 그 커미션을 받는 그런 투잡인 거죠. 그래서 또 인스타그램도 가능하거든요. 작년에는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올해는 이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온라인 투잡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겐 제격이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다음에 알아야 되는 거는 결국엔 글쓰기이고요. 우리가 블로그 글쓰기로 제품을 잘 소개해주면 된다는 거. 그래서 글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지만은 잘 쓰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하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네, 진짜 됩니다. 실제로 컴맹이셨던 57세 나이에 어떤 제 수강생 분께서 일단 부업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렇게 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제 수강생 중에 뭐 매출이 엄청 높다 이래서 소개를 드린 건 아니고 분명히 평범한 컴맹에 가까운 수강생이셨어요. 블로그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런데 이분이 첫 달에는 10,000원을 버셨고요, 둘째 달에 50,000원, 셋째 달에 100,000원, 넷째 달에는 한 150,000원 정도의 수익을 얻으신 거죠.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신기하다라는 반응과 너무 신난다라는 반응, 그리고 반평생 인생에서 신세계를 맛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신세계를 맛본다라는 말에 제 마음에 진짜 많이 와닿았거든요. 내가 반평생 인생에 새로운 경험을 해드리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재미를 찾게 만들어 드렸구나 라는 거에 굉장히 뿌듯하고 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수강생 중에 또 이런 분도 계셔요. 두세 달 만에 400만 원을 버신 분. 이분은 매월 4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계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은 이 정도
좀 진짜 컴맹이다 라고 하시면은 뭐 이 정도 수익, 이 사이에 여러분들은 계실 거라는 거죠. 이 사이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나는 컴맹까지는 아니야 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 사이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또 재미있는 주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프랑스의 소도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먼 나라 이웃 나라처럼 프랑스 소도시인데요. 프랑스랑 독일의 그 경계에 있는 작은 소도시 비셰라는 소도시가 있는데 여기 가보신 분 계신가요? 이게 좀 유명한 소도시는 아닌데 아무튼 여기가 최근에 뉴스를 난 적이 있어요. 이 도시는 일단 원래 처음에는 독일 거였나 봐요. 독일 거였는데 그 독일의 나치 있잖아요. 나치. 이 나치로부터 해방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나치 거였는데 미국의 제100 보병사단이라는 뭐 군대가 와가지고 해방을 시켜줬대요. 그래서 그 비셰라는 지방의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람들의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 제100 보병사단에 이름을 붙여줬는데 좀 재미있게 비셰의 아들들 이렇게 뭐 이름을 붙여줬더라고요. 우리가 뭐 히딩크한테 명예 한국인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처럼 비셰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붙여줬는데 이게 이름 영어로 son of 비셰예요. 근데 이게 스펠링이 옆에 제가 좀 초록색 화면으로 띄워드렸는데 son of 비치 해가지고 이게 욕이거든요. 욕을 약간 비슷하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약간 유머러스하게 붙였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페이스북에 계정을 만든 거죠. 계정을 만들었더니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페이스북 인공지능이 이걸 딱 보고 나서 아 이거 욕이구나 해가지고 계정을 없애버렸대요. 계정을 삭제를 해버렸다라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실제로 이거 일주일 전에 올라왔던 기사예요. 4월 14일이네요. 4월 14일이니까 얼마 안 된 기사인데 그러니까 이게 페이스북이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이거는 욕이 아닌데 욕인 것처럼 이제 오해를 해서 계정을 삭제를 시켜버린 거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거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에서 똑같은 son of 비셰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제 청소년 유해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면서 결과물이 제거되었습니다. 뭐 이런 결과가 떠요. 실제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네이버는 어떨까요? 네이버도 똑같습니다. 네이버도 예를 들어 멍청이를 이거를 중간에 막 특수 기호나 띄어쓰기를 막 아무리 넣는다고 해도 네이버는 이거를 딱 집어냅니다. 이거 욕이다. 이거 나쁜 단어다. 해가지고 이 나쁜 단어를 블로그에다가 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은 그 블로그가 나쁜 블로그라고 이제 네이버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삭제를 할 수도 있죠. 진짜 안 좋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니면은 검색에서 나오지 않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이버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가 문장을 하나 가져왔는데 아빠가 피자 위에 로메인 상추를 씹어 먹어요. 이렇게 이런 문장 하나를 가져왔는데 여기에 욕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 혹시 찾으셨나요? 보면 욕은 아니지만 나쁜 단어. 일단 아빠가 할 때 빠가가 있죠. 그 다음에 피자 위에 할 때 요 자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로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씹어 먹어요 할 때 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단어가 여기 제가 뜻은 제가 따로 넣어놨으니까 제가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이런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블로그를 검색 누락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신경을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네이버가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모르면 온라인 투잡은 풍전등화다 라고 써놨는데 이 네이버는 정말 뭐 정보의 홍수라고 하잖아요. 정보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걸러서 그린 인터넷이라고 하죠.
깨끗한 인터넷. 그래서 예쁜 단어를 쓴 사람들, 그리고 정말 뭐 허위 광고, 거짓 광고,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정말 괜찮은 정보를 담은 블로그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전달하는 게 아니죠. 그 중에서 괜찮은 정보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지 네이버에서 볼만한 글이 나오는 거겠죠. 안 그러면 우리는 맨날 이상한 것만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뭐 son of 비셰라든지 뭐 아빠가 피자 위에 로메인 상추를 씹어 먹어요. 이런 게 뭐 왜 제재를 당할까 했을 때 정말 좋은 사람도 많겠지만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구글에요. 나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기꾼도 있을 수 있고 욕설을 하는 사람, 불법 도박을 홍보하는 사람, 허위, 거짓 광고를 퍼뜨리는 사람도 여기 사이에 있다는 말이죠. 이게 자연스럽게 나쁜 사람도 우리 사회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걸러내야 돼요. 필터링을 해줘야 됩니다. 이 필터링을 하는 작업을 네이버가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을 제재를 하려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마스크를 쓸 때 이 KF80짜리 마스크를 쓸 때도 있고 KF90짜리 마스크를 쓸 수도 있는데 네이버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이거를 필터링을 좀 더 많이 할까? 그러니까 채를 좀 더 촘촘하게 만들까? 아니면 좀 더 넓게 만들어서 좀 덜 거를까? 요 정도의 차이는 있는 거지만 걸르긴 걸러야 돼요. 그런데 이 걸를 때 필터링을 많이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많아질 거고요. 필터링을 적게 하면 선의의 피해자는 적어질 텐데 그 대신에 나쁜 단어들이 우리한테 더 많이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극단적인 예시로 좀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알 수 없는 우리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집을 허물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지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집을 설계할 때부터 내진 설계를 해서 집을 지어야 됩니다. 네이버의 알고리즘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우리를 봤을 때는 이 블로그는 모범생이구나, 이렇게 모범생처럼 보여야지 살아남는다는 거죠. 이 알고리즘을 그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기준으로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거는 네이버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네이버 이용 약관, 게시물 운영 정책,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 운영 정책,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내용에 따라서 여과 장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으면 그 법이 판사가 이 법을 보고 뭐 무기징역을 때릴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10년형을 때릴 수도 있고, 그거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여과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은 뭐 경우에 그 강약은 조절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제재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아시죠? 아기 돼지 삼형제인데 이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처럼 우리가 인터넷에 우리 집을 지을 겁니다. 이 허술한 볏집을 지을 수도 있고요, 나무집을 지을 수도 있고요, 벽돌집을 지을 수도 있어요.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 이거는 우리에게 달렸는데요. 보통 제가 강의를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블로그 강의만 한 400만 원어치 들었는데요. 이 강의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었어요. 정말 학생들은 이 이용약관, 게시물 운영정책, 블로그 서비스 운영정책 안 읽는구나, 그리고 강사만 읽는구나 라는 거 좀 느꼈거든요. 근데 이 강사의 어떤 능력도 이거를 잘 실생활에, 우리 실전에 잘 맞게 알려주는 것도 강사의 역할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강사가 교과서를 보고 교과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강사가 필요하긴 하지만 애초에 그 교과서를 우리도 보긴 봐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내진 설계가 된 우리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하는 사람의 90% 이상은 볏집을 짓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90% 이상이 그냥 볏집을 짓습니다. 그냥 네이버 정책을 읽지 않고 블로그를 해요. 나머지 10% 정도는 나무집을 짓는 거죠. 정책을 읽긴 읽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1%는 정책을 잘 읽고 잘 이해해서 열심히 벽돌집을 짓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제 특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원래 진짜 알짜 정보는요, 이거를 미리 경험을 해본 그 선배님들의 말씀, 그 경험, 유경험자의 말이 사실 그게 바로 산 증인 아닙니까? 그런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쿠팡 파트너스 라이브 강의를 수강한 열정 대학생 중에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6개월간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엄청난 수강생분을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이분은요, 우리 열정 대학생 여러분들의 정 과장님의 우리 쿠팡 파트너스 강의를 알리기 위해서 이 야심한 밤에 저기 충주에서 또 달려오셨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열정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멋진, 대박인 게 닉네임이 더 열정적입니다. 닉네임 오리궁뎅이라고 열정적이 지어주셨는데요. 우리 충북 리더 박성희님을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그래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충북 리더로 3년째 활동하고 있고 또 멘토로서도 활동하고 있는 수석장학생 박성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쿠팡 파트너 하면서 언제부터 첫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하면서. 첫 수업을 첫 수익. 9월 달에 시작했던 것 같은데 네. 그 다음 달에 바로 수익이 났어요. 아, 그럼 어디다 했어요? 블로그에다 했어요? 네네. 그 당시? 네. 근데 지금은 운영하는 SNS가 어떻게 돼요? 플랫폼? 음, 인스타그램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블로그도 하는데 네. 네, 그 두 가지. 유튜브도 하지 않으세요? 유튜브는 시작만 해놓고 제가 그것까지 막 관리를 잘할 자신이 없어서 지금은 지금 네. 이제 두 가지 네네. 하고 있어요. 그때 첫 수익 났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사실은 이걸로 제가 큰 돈을 벌겠다고 시작한 건 아니고 그냥 강의를 열심히 들으니까 들으면 정말로 수익이 나나 궁금해서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수익이 나나? 네. 그때 뭐 지금 블로그에다 뭐 소개했어요? 저는 블로그에 주로 책을 쓱 읽고서 후기를 올리거나 네. 아니면은 필사를 제가 주로 하는데 그거랑 좀 문구 덕후들이 많잖아요.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네네. 그래서 필사할 때 잘 써졌던 볼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정 테이프로 수정을 하는데 표시 안 나게 깔끔하게 되는 수정 테이프, 그 다음에 다른 식구들한테 방해되지 않는 스탠드 그런 것들 문구랑 뭐 책이랑 이렇게 관련되는 약간 것들을 이렇게 자기 성장 쇼핑몰 같은 느낌의 네, 것들을 네. 갖다 올렸구나. 네. 근데 그 제품 자체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잖아요. 다들. 네 비싸지 않았어요. 얼마 정도 되는 거? 하나에 몇천 원? 뭐 몇백 원, 몇천 원인 것도 있고 스탠드가 그래도 제일 비쌌던 것 같아요. 책해. 네, 책해봐. 괜찮은 것 같아. 네, 북투버들이 책을 쿠팡에 거는데 되게 괜찮대. 네, 그때 일단 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제 초보니까 거기를 뚫고 가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요거 하면 되나 한번 보자 해가지고 네. 조금씩 키워보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했는데 진짜 네. 대단한 게 네. 제가 왜 유튜브에서 그 2030 추계전환 책 소개했잖아요. 네. 그날 하루에 얼마 팔렸는지 아세요? 난 정말 출판사가 기함하고 전화 왔었어요. 하루에 10,000권이 팔린대. 야. 하루에 10,000권. 2030 추계전환이 그 후에도 엄청 팔렸는데 만약에 그게 쿠팡 파트너스 붙였으면 400만 원이야 하루에. 어마어마하지. 근데 쿠팡 파트너스가 다 이렇게 싼 제품만 하는 게 아니죠. 어때요? 비싼 것도 하지 않아요? 네, 이거는 뭐 정말 네. 쿠팡에 있는 제품이 1억까지가 넘는다고 해요. 1억까지? 네, 거의 2억까지에 가깝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개수가? 거 종류가? 네, 거기 있는 거 다 팔아도 되고 뭐 우리가 뭐 비싼 거 가전 제품 같은 것도 팔아도 되고 실제로 작년에 그 가전 제품 파신 분도 계셨어요. 오. 네. 가능하지.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해서 끌어가서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전제품에 대해서 글을 잘 써놓으면 친절하게 읽다가 그 바로 가기가 있으면 그걸 딱 누르고 들어가서 그 김에 쿠팡에서 구입하면 네네네네. 그 사람한테 수익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네, 뭐 수수료가. 쿠팡에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설치까지 해주는 그런 원스톱 서비스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소개하면 또 좋죠. 네. 아, 네. 그러면 쿠팡에서 내가 뭘 소개할 수 있는지 나랑 맞는 제품군을 잘 따져보는 네. 게 중요하겠네요. 그것도 중요하죠. 예. 근데 여기 지금 블로그 없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블로그랑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면 블로그 따로 공부해야 돼요? 아니면 정 과장님 수업 들으면 블로그 동시에 할 수 있어요? 블로그 만드는 것부터 다 가르쳐줘요? 세팅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아예 블로그 처음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할 수 할 있게. 수 있게. 예. 아. 컴맹도 할 수 있게. 아, 컴맹도 할 수 네, 있게. 네, 네. 누를 줄만 말씀을 알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때 첫 달에는 한 얼마 벌었어요? 기억나요? 그 볼펜이랑 막 볼펜 지우개 막 이런 거 해갖고 너무 귀엽다. 그때는 볼펜 지우개. 만 얼마 막 이런데도 만 얼마? 근데 어땠어 기분이? 그러니까 금액을 떠나서 하면 되는구나 그거를 발견하니까 통장에 쿠팡 이렇게 찍혀 있어. 뭘로 찍혀와? 네 찍혀 있어요. 쿠팡 파트너스라고 찍혀 있어요. 그래? 네 설레요 막 그러면. 아, 그렇구나. 네. 쿠팡 파트너즈라고 네. 찍혀 있었어. 그리고 이제 근데 쿠팡 파트너즈를 아주 열심히 한 건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다른 거 많이 하느라고. 네, 그렇죠. 한 일주일에 어느 정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강사님 계신데 조금 죄송하긴 한데요.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또 학장님이 해주시는 그 올려놓으신 그 과목들이 다 탐나는 것들이라 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것도 저것도 막 신청을 해놓다 보니까 그 기간에 그거를 다 수강을 해야 되고 그렇지. 또 10월 달까지 수석 장학생 되려고 수석장생 네, 힘들지. 뭐 3개월에 한 번씩 막 업그레이드를 해야 됐, 그러니까. 등업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죄송한데 쿠팡 파트너스에 올인을 못하고 그냥 너무 죄송한데 일주일에 몇 시간 썼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시간 올렸어. 정도? 한 시간 네. 정도. 네. 그래도 한 달에 몇만 원 정도 수익을 계속 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에 만약에 매일 한 개씩 계속 울리고 누적해 나가면은 네. 괜찮겠다. 그렇죠. 이게 속도가 붙거든요. 속도가 붙어요. 어떻게? 처음에는 글 쓰는 시간이 막 1시간, 2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지. 다 처음에는 걷기 힘든 것처럼 애들이 그래서 처음엔 서기도 힘든데 걷다가 뛰다가 하는 네.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점점점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속도가 나기 시작하면 하루에 하나씩 올리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는 거죠. 가속이 붙고 그게 네. 하루에 만약에 한 달 동안 30개를 잘 올렸다 그러면 엄청 괜찮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이버가 또 네이버한테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그리고 또 이제 내 블로그가 좀 더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내가 10개 올렸던 거를 1개 올렸던 거를 10개 올리면은 10배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수익이.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 그러니까 블로그 글을 되게 잘 썼는데 네. 쿠팡 링크가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저품질 되고 이러는 건 아닌 그런 거라는 거 거죠? 알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또 알려드리니까. 아, 네. 아, 뭐야 지금 얘기 안 해도 다른 게 이게 있구나. 약간 복잡해서 그것만 복잡해서. 해도 거의 1시간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 방법이 제일 좋았어요. 아, 그래? 그거 알려주신 게 제일 좋았어요. 아유, 그러니까 네. 블로그 시작하자마자 올려서 수익을 냈구나. 네. 참 요즘 세상은 집에 앉아서 디지털에서 돈 벌 수 있는 게 정말 다양하고 많은 것 같아. 그 중에 쿠팡 파트너즈가 가장 쉽다라는 거예요. 가장 빠르고 쉽다. 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한테도. 이건 다 뭐예요? 뭘 갖고 왔어? 아, 옛날 쿠팡 파트너스 일강 필기야. 네네. 이게 쿠팡 파트너스 노트예요? 이거 그때 그러니까 장학생 선물로 주신 맞아, 건데 이게 장학생 선물 네. NKYU. 네. 오, 세상에. 이거 봐. 9월 15일 쿠팡 파트너스 1강 준비물 노트북 한 대. 자, 이거 보니까 쿠팡 파트너스 네이버 블로그 제2의 월급을 받도록 하자. 이렇게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나 보지? 네. 비밀이 절대 없네요. 1주차 쿠팡 파트너즈와 네이버 블로그의 본질, 전환율 높이는 법, 조회수 높이는 법, 객단가 높이는 방법, 문제 해결하는 방법, 지속적인 수익 창출 노하우, 야 검색 플랫폼 사용자, 고객, 네이버 블로거 컨텐츠 제공자, 네이버의 역할은 뭐냐? 고객은 어떻게 네이버를 평가할까?
상품 카테고리 고르기부터 다 가르치시네. 네. 어떤 상품,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쿠팡 가서 상품 카테고리 가져와야 되잖아, 그지?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거 뭐야? C 랭크란 네이버가 뭘 믿고 내 글을 추천해 줄까? 추천 기준, 맥락, 내용, 이렇게 어려운 거 다 배웠어? 이거 야, 엄청 똑똑해졌겠다. 네, 근데 강의가 다시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아니었어가지고 죽기 살기 들었구나. 네, 열심히 필기를 하지 않으면 놓치면 안 되니까. 야, 진짜 열심히 들었다, 애썼다. 그러니까 금방 수익도 내고, 아유, 훌륭해, 어쨌든. 잘해서, 이거 다 뭐야, 이게 다 역사요, 이거? NKYU, 북드라마. 야, 공부한 것 좀 봐, 이거 봐. 이거 벌써 다 찼어요. 3개월 벌써 다 지났는데. 찼어? 네. 와. 이거 다 찼다고? 노트 없어, 이제? 다시 사야 돼요. 다 사야 돼? 온 기념으로 내가 몇 개 줄게요. 감사합니다. 저 위층에 있어. 내가 줄게 몇 개 속지. 와. 진짜 너무 열심히 한다. 대단해, 진짜. 근데 지금 박성희님은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입학식 때 학장님이 뭐 학장님 일이 뭐 좀 잘 안 되면은 4시 반에 일어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가지고 너무 나 따라했구나. 네 따라서 하면 뭔가 될 것 같아가지고 되지 않아? 네 할 수 있는 것부터 따라하자 해가지고 새벽 기상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19년도 네. 1월 5일 날 입학식이었는데 1월 6일부터 계속 새벽 4시 반 기상을 했어요. 오늘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늘까지? 네. 19년부터. 그래서 지금 830 며칠 되는 것 같은데 840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이룬 거 어떤 거 있어요? 일단 하루 계획이 딱 짜져 있어가지고요. 이제 다이어리를 안 써도 돼요. 그래서 4시부터 4시 반까지는 뭘 하고 4시 반부터 6시까지는 뭘 하고 그게 머릿속에 다 있어가지고 그대로 계속 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왜 방학 숙제를 꼭 내주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쵸. 생활 계획표 해가지고 그거 하라고 하면 지키지도 않는 거 막 하느라고 힘들었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저절로 돼? 네. 그래서 그게 제 루틴이 생긴 게 제일 큰 효과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학장님을 지근거리로 뵐 수 있는 게 제일 좋고요. 사업도 잘 되고. 네. 그리고 공부를 하면 뭔가 네. 된다는 거를 제 스스로 느낄 수 있으니까 자존감이 막 높아지는데 왜 그 신조어가 생겼잖아요. 공여지살. 예. 네, 공부하는 여자가 지구를 살린다. 근데 공여지살. 공부하는 여자가 지구를 살린다. 우리가 만든 말입니다. 네. 근데 공여 경살도 될 것 같아요. 그거 뭐요? 공부하는 여자가 경제도 살릴 수 있고. 어. 네. 그래서 그거를 두루두루 응용을 하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은 직장도 때려치고. 네. 그냥 공부만 해요. 쿠팡 파트너스도 하고, 인스타 뭔가도 또 하고. 네. 근데 집에만 있어도 가족들이 무시하지 않아요. 쟤는 4시부터 일어나서 12시까지 뭐를 계속 하는구나. 그거를 알고 있어서 방해 안 하려고 인정해주는 게 있어서요. 네, 남편한테도 인정받고, 자식들한테도 인정받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분명히 저는 박성희님은 엔잡러로서 지금 한 1년 정도 넘게 공부했거든요. 이제 딱 자리를 잡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는 강의해도 잘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배워서 지금 이 강의해도 노트가 잘할 것 같고. 다. 무서워 노트가. 앞으로도 어쨌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이 쿠팡 파트너스를 잘해서 뭔가 정말 내 수익도 부업으로 성공하고 싶은 후배들에게 네. 힌트 몇 가지만 주세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지. 중요하죠. 학생으로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네. 강사님께서 강의를 정말 성실하게 해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다 되도록이면 다 소화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를 열정을 막 느껴요. 강의를 들으면서.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다시 듣기가 된다고 해도 네. 내일 들어야지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지금 당장 듣자. 네, 당장 듣고 그때 들은 거를 오늘 다 소화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게 진짜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치. 그거 빨리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그래 같아요. 듣고만 가만히 있지 말고. 네, 그래야 안 잊어버리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요. 맞아. 네, 그래서 저는 딱 낀따 강의도 그날 들으면 그날 바로 과제를 다 올려요. 그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바로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필기 노트 같은 거 이렇게 잘 정리해놓고 네. 나만의 필기 노트 준비해놓고 네. 그리고 바로 실행하라. 좋네요. 그죠? 선생님 그거 맞죠? 네. 바로 실행해야 되죠? 어때요? 그렇죠. 이게 미루면은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네. 미루지 말고 네. 바로바로 해라. 네.
좋아요. 앞서 강의에서 우리 정 과장님께서 쿠팡 파트너스 자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6개월간 또 우리 박성희님께서 쿠팡 파트너스를 함께 해주셨는데 선배가 직접 느낀 이 쿠팡 파트너스의 장점이 궁금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의를 듣고 나서 바로 수익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열심히는 사실 못했어요. 네. 그런데 강의를 얼마나 잘 해주셨으면 제가 잘 하지도 못하는데 제가 누구를 가르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쿠팡 강의를 안 들으신 분한테 제가 아는 거를 가르쳐 드렸는데 그분이 쿠팡 파트너스를 시작해서 수익을 지금 지속적으로 내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 전에 또 좋은 곳에 쓰셨더라고요. 그루맘에 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강사님이 잘 따라오는 그 수강생을 진짜 잘 보면 가르치시지. 네네 그죠? 되게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저도 그걸 느껴가지고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도 잘 안 하면서. 그래서 되게 쉬운 강의고 기본적으로 블로그를 하시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저를 통해서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박성희 님이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일주일에 하나, 그냥 일주일에 1시간 조금 했는데도 그날 들어온 수익이 뭐 여기 보니까 38,849원? 많은 거야. 일주일에 1시간 대충 이렇게 했대. 열심히 했어 봐. 그럼 열심히 했으면 얼마 됐겠어? 생각해봐. 훨씬. 이제는 그러니까 열심히 몇십만 원 했겠다. 네. 한 달에 몇십만 원 했겠다. 네. 조금만 더 열심히 조금만 더 가르쳐 부업으로 아니고 주업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주업으로? 네. 한번 해봐요. 부업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는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예. 그지? 인스타도 있고 유튜브도 네. 있고 독일 세계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관심 제품이 있다면 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약간의 용기가 생기셨다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셨다면 한번 등록해봐 주시면 MKYU의 또 열정 대학생분들이 또 거기에 기름을 막 부으실 겁니다. 같이 또 이제 커 나가실 거거든요. 아까 뭐 이렇게 같이 이 성희님께서도 막 같이 스터디도 하시고 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이 열정을 막 서로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경험을 하실 수 있고 또 이제 거기에 기름을 붓고 또 불을 붙여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망설이셨다면은 아마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또 부업 어떤 거 해야 될까 맨날 고민하시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보시면은 신세계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게 가장 뿌듯하거든요. 신세계를 한번 맛보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우리 박성희 네. 선배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요번 쿠팡 파트너스에 대한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각오 말씀해 네. 네.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말아야 되고 할까 말까 고민이 될 때는 해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할까 말까 고민하시지 말고 일단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해보고 그 결과를 확인을 하면은 자존감이 막 올라가거든요. 저도 잘 못하고 열심히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단 시작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고 다른 것도 막 효과가 더불어서 막 좋아지실 것 같으니까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제가 잘 못해도 알려드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쿠팡 파트너스 이번에 같이 이제 또 시작하실 거잖아요. 네네. 이번 각오는 어떠세요? 지난번에는 왜 열심히 안 했다고 했잖아요. 적당히 했는데요. 적당히? 네네. 제가 지금 인스타에 한참 불이 붙었어요. 네. 그래서 인스타로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강사님이 알려주신 그 노하우에 제가 또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로 더 자신감 있게 열심히 하고 싶고 지금 막 제 계정하려다 하려는 분들도 막 계신데 알려드릴게요. 같이 열심히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쿠팡 파트너스는 사실은 그 정 과장님은 사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대로 된 사람에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웠을 때 사실은 그 문제가 생기거나 위기가 오거나 왜 그러잖아요. 네. 어떤 것은 또 다 슬럼프도 오고 그래요. 뭐든지 위기가 오거나 슬럼프가 오거나 할 때도 충분히 그걸 잘 헤쳐나가면서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작은 꿀팁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차근차근 배워서 쿠팡에서 혹은 인스타에서 블로그에서 이 모든 마케팅의 하나의 축을 그 개인이 사고 파는 인디비주얼 인더스트리 중에서 제휴 마케팅 관련한 것들입니다. 앞으로 말하자면 이제 개인이 마케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원년이래요. 네. 앞으로 훨씬 더 개인이 마케터가 되는 게 많아지거든요. 네. 이 메커니즘을 한번 여기서 제대로 익혀놓으면 이것이 점점 더 다른 곳과 연결되어지는데도 그죠? 네. 크게 쓰여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한번 잘 해보면서 여러분 잘 해보면서 정말 신세계 그래도 그렇게 단번에 금방 막 몇만 원이라도 통장에 들어오는 게 사실 남의 돈이 10,000원도 벌기 어렵거든요. 그죠? 네. 그냥 너 어떻게 달라 그래? 5,000원도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래도 몇만 원을 벌면 느낌이 오잖아.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라는 확신? 그죠? 네. 알바를 했을 때 저도 알바 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알바를 했을 때 돈 받는 거하고 온라인에서 뭔가 새로 또 돈을 버는 거하고는 느낌이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달라. 네, 맞아, 네, 맞아. 네. 좋아요. 그래서 진짜 어렵지만 그 중에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한, 가장 그래도 수익이 나는 게 가장 정확한 정직한 쿠팡 파트너즈를 시작하셔서 여러분이 디지털에서 돈 벌기 올해 꼭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 과장님도 고맙고 네. 우리 박성혜님도 수석장학생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 좋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부업이 주업이 될 수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 잘 선택해 주시면서 저희는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꼭 다음에 꼭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MC 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20살